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네요. 좀 좋아질래나요? 이번 시간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13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20번째고요. 2-3번입니다. 2-3, 3-1, 3-1, 2, 3-3으로 진행되겠죠. 724번 문제고요.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티모스 J. 맥베이는 was convicted, 기소된 거예요. bombing the federal office building.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건물이죠. 연방 오피스 건물을 폭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컴마가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B번을 볼까요? and caused죠. 그러면 그리고 야기했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was하고 caused가 등이 된 거예요. 그럼 맥베이가 기소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기했다. 168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야기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등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C번 it caused. 이거는 주어 정동사죠. 컴마 찍고 주어 정동사 안 되죠. 두 개의 절이 컴마만으로 연결될 수 없죠. 그 다음에 D번은 which. which가 caused. which가 뭔지 몰라도 which가 야기했다죠. 목적어가 뒤에 있죠. 그러면 which가 주어로 관계사야 되는 대명사에 있으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죠. it가 which로 바뀌는 거겠죠. 사실은 which caused가 맞는 거예요. 컴마 찍고. 그리고 선행사는 이 폭파한 거죠. 폭파한 거. 이 폭파한 것이 근데 which인 거죠. which cause가 되죠. which를 지으면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caused는 뭐로 바뀌는 거죠? causing으로 바뀌는 거죠. 다만 이것은 관계절이잖아요. 컴마가 있는 관계절이에요. 그걸 분사로 바꿔놔도 분사가 있는 후치 수식이 되는 거죠. 즉 분사도 비제한 후치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절도 컴마 찍고 비제한 후치 수식이 있지만 분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 뭐 잘 돼 있습니다. 선행사 bombing city고 which caused 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컴마 찍고 which caused 든 거죠. 여기서 which를 삭제하게 되면 cause가 능동인 현재 분사 causing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제한 후치식은 분사도 비제한 후치식을 한다. B번은 이거 등이가 안 된다는 거죠. 의미상. C번 두 개의 절이 연결될 수 없고 which는 주격 관계사인데 다시 주어 자리에 it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사의 비제한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죠. 자, 그럼 핵심 문법이 다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분사와 부정사의 비제한 후치 수식을 알아보자는 거죠. 주로 후치 수식은 이제 분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 먼저가 나왔고요. 부정사도 드물게 점 콤마 찍고 비제한 후치식도 드물게 가능한 거예요. The girl peeling the onion. 그렇게 됐으면 그 여자애는 양파를 까고 있었는데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원래 who was peeling인 거죠. 습관적으로 까는 게 아니고 상태였을 거예요. 양파를 까고 있었으니까 그 양파를 까고 있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양파를 깔 수는 없는 거니까. 따라서 who was겠죠. 근데 who 지우고 was 지우면 컴마가 있는 채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컴마 다음에 나왔을 때 이를 관계절이 컴마 다음에 비제한적 용법, 개성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거 분사로 전환되는 분사의 비제한 후치 수식 용법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being fond of swimming, 수영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여름마다 해변에 가신다 이런 거죠. 굳이 관계절로 전환하면은 관계절로 전환을 해볼까요? who is 이렇게 되겠죠. my father who is fond o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컴마가 있기는 매일반인 거죠. 컴마 있기 문제예요. 비제한 관계절이 의미상으로 이유를 살려서 해석해야 되는 거 있듯이 비제한 후치 수직 분사도 이유를 살려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영을 좋아하셔서 여름마다 바닷가로 가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컴마를 무시하고 수영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여름마다 바닷가로 가신다.
마치 전치식 분사처럼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올 수도 있죠. 앞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분사구문처럼 해석을 한다면 분사구문처럼 해석한다면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이므로 이유를 살려서 수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여름마다 바닷가에 가신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이 분사가 my father를 앞에서 꾸미는 것처럼 수영을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 이게 뭐 분리된 전치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또 내려가 보죠. 이번에는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1932년에 발견됐는데 최초의 비타민이다. 그것에 대한 분자 구조가 확립되어진,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위치워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같은 이렇게 위치워서에서 위치 지우니까 워서 지우고 디스커버드만 남은 거죠. 디스커버드. 그런데 사실 비지한 관계절이 의미상으로 비지한 관계절이 양보를 살려서 해석할 경우가 있듯이 비지한 후치 수식도 마찬가지로 양보를 살려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1930년에 발견되기는 했지만 분자 구조가 확립되기는 첫 번째 비타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 거죠. 또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아예 뭐가 나오죠? 도 같은 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양보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 된 거죠. 그게 중간에 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있으니까 1932년에 발견되었지만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접속사 도가 쓰이면 중간에 분사구문이 삽입된 거고 삽입된 분사구문이고 앞에 위치한 분사구문에 비하여 컴마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동격적 위치에 있다라고 뭐 하기도 하고요. 양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으로 가보면 애플트리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는 부드럽게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옛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위치로 살리면 which was swaying 이렇게 되겠죠. 미풍에 부드럽게 옛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비지한 위치로 쓰고 있는데 시점 동시적인 의미. 이게 현재 분사, 현재라는 것은 시점에 동시적인 것이 현재 분사라 그랬죠. 사과나무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옛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the substance 물질 근데 discover 거의 우연히 발견됐는데 have revolutionized 의료계를 아주 혁명화시켰다는 거죠. which was revolutionized 뭐 그대로 쓴 거죠. 관계절로 하면 위치 지우고 was 지우면 되네요. 커문은 그대로 여기도 남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보죠. 자,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디스커버드 떡 나왔을 때 여기는 has 현재지만요. 현재 완료지만 우연히 발견된 건 그 이전인 거죠. 그 이전. which was잖아요. which was. 어떤 시점 이전적인 거. 과거 분사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이전에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건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this scholar 이 학자는 daily in the British Museum 대영제금 박물관에서 매일 to be found가 쓰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부정사가 쓰였다는 것은요, can의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an의 의미가 숨어 있을 때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o 나오고요. can be found인 거죠. can이 있죠. 매일 발견되는데. 근데 이게 can을 지우는 순간 who도 지우고 to be found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나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처럼 이렇게 적어놨죠. 미래나 가능성의 의미가 있을 때 시점 이후적인 부정사는 시점 이후적이라 그랬죠. 시점 이후적인 부정사도 드물게 비제한 후칙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부정사는 분사처럼 주격관계사
부정사는 꼭 주격 관계사일 필요는 없죠. 원래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쓰이잖아. 그러나 이렇게 비지한 컴마 찍고 나올 때는 비지한 후치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격 관계사로 전환되는 것만 비지한 후치 수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컴마 찍고 스칼라가 발견되는 거죠. 주격 관계사가 성립됐을 거 아니야. 비지한 후치 수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에서 영국 박물관에서 매일 발견할 수 있는데 목적격 관계사잖아요. 아니 주격 관계사가 아니고 find의 목적격 관계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who 여기 who를 썼지만 요거는 원래 whom 대신 쓰인 who죠. We can find 여기 목적어가 여기가 흔적자리죠. 여기가 흔적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지우고 who 지우고 we can 다 지우고 to find만 쓴 거예요. we하고 can 같이 지워야 되고요. 관계사 안 쓸 거고요. 그러면 to find가 되겠죠. to find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to find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건 목적격 관계사잖아요. 주격 관계사로 전환되는 것만 to be found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자, museum has devoted his life. 이건 아까 그 학자는 여기 has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 목적격 관계사로 전환되는 부정사는 비제한 후치 수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비제한 후치 수식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to find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find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사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부정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 사이렌 사운드, 사이렌이 울렸고 사이렌이 표시한 게 아니고 민방위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냈다는데 이거는 사이렌이 표시하는 게 아니고 사이렌이 울렸다는 거 전체죠. 사이렌이 울렸고 울렸다는 것은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얼핏 보면 뭐 앞에 걸 선행사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앞문장 전체를 비지한 후치 수식하는 거고 의미상 indicating은 분사구문이 아니되는 거예요. 분사구문 될 리가 없죠. 표시했기 때문에 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Mary presented Tom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서 컴마 찍고요. 선행사로 하면서 컴마 찍은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그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런 거죠. which 앞문장 전체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네요. which meant 하고 같은 뜻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문제네요. 다음 문장이 아니고 광운대학교 문제인데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dialect differences 어떤 방언의 차이인 거죠. differences of dialect 이렇게 되겠죠. 방언의 차이는 tend to be increased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o be increased 이렇게 보면 증가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증가시켜요? 수동태는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차이라는 게 일부러 증가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비례적으로 증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에요. 그것도 경향.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수동태로 못 쓰는 거예요. 왜? 요거는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해석하려면 the degree of communicative isolation between the 집단 간의 의사소통상의 그 고립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건데 BPP 쓰지 마시고요. 중간태를 써야 된다는 거. 중간태. 저는 영어 공부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중간태라는 말을 들어와요. 선생님. 아니 이런 중간태라는 게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increase 써야 돼요. 타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가능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현상으로 증가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태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B번이 답이에요. to 그냥 increase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워봐야 되냐? 못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태가 또 길이가 깁니다. 그녀의 높은 씨움이 유리컵을 깨뜨렸다 이런 거죠.
이제 수동태로 되면 이게 주어로 오죠? 주어로 오고, be 플러스 pp니까 was shattered죠? 그 다음에 by 주어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 잔은, 그녀의 높은 씨음에 의해서 부서졌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잔은 부서졌다. 이렇게 그냥, 부서졌다예요, 부서졌다. 근데 이게 무슨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그냥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 하다 보니까 탁 부서진 거예요. 이런 걸 중간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이 glass가 목적어죠? 능동태의 목적어를 shattered, 보통 자동사라는 거, 자동사의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를 상태 변화 동사, 이것도 유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깨진 상태로 변한 거죠. change of the state verb, 그래. 또는 ergatives, 능격 동사, 또는 middle verbs, 중간 동사.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 동사 그런 거죠. 창문이 깨어져 있었다. 이건 be plus pp로 수동태죠. The window was broken by the gang. 갱들에 의해서 깨졌다. 이런 거죠. 행자가 표시 가능해요. 근데 창문이 깨졌다. 이건 중간태예요. 그리고 요 broken은 중간 동사로 쓰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수동태가 있는가 하면 중간태가 있다는 거죠. 네, the window broken은 창문이 깨졌다. 그래놓고 갱들에 의해서 이건 안 돼요. 요건 수동태로 써야죠. was broken by로. was broken by로 써야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깨진 거를 갖다가 상태 변화한 것을 갖다가 행위자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태의 경우는 행위자를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태 변화 동사 또는 능격 동사 또는 중간 동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중간 동사라는 말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상태가 변화되는 동사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ergative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냐고요? 안 나오면 좋은데 나오니까 문제죠. 나오니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tend to increased. be increased가 아니고 increased다. 이거 중간태가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준 거예요. 옛날 문제이긴 해도. 그래서 중간 동사에는 이렇게 middle verb, 상태 변화 동사, 능격 동사 그러는데 increase, decrease. 그다음에 close, open, 열리고 닫히는 거. 개발하는 거, 잘하는 거, 변하는 거. 이게 또 한 통성기죠. 그리고 시작하고 끝나고 finish, start, stop. 이거 다 한 통속의 동사죠. 자동사로 해서 begun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as begun 이렇게 써서 시작되었다. 수동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age, slow, age도 되고요. slow도 되고 bend, break, 휘어지다, 부서지다, 터지다, 떨어지다, 깔아앉다, 퍼지다, 마르다, 차가워지다, 녹다, 비다, 증발하다, 응축되다, 찢어지다, 잘라지다, 씻기다, 벗겨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죠. 자, market for such high priced product, 그런 고가품들의 시장은 자동사 썼잖아요. 그냥 서서히 형성된다. 서서히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형성된다. 이게 중간 동사예요. 근데 the area is working, developers, 그 관광 산업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건 능동이죠.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다음 문장을 보면 developer가 이거는 중간태로 쓰인 거고 이건 능동태로 쓰인 거고 the market was developed as quickly as efficiently as 가능한 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시장은 개발되었다죠. 그럼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인 거예요. 다 되고 있는 거죠. 산맥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맨 위에 거만큼은 누가 형성한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려고 요거는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개발된 거죠. 자, 내려가 보죠. 돼 있고요. 그 다음 보면 do you think the bridge construction, 교각 건설이, 다리 건설이 언제 뭐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it is planning. it은 다리예요. 다리.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pla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it is spraying은 안 돼요. it is sprained. 계획되었다. 이번 여름에 시작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plan은 중간 동사가 아니죠. 아까 중간 동사의 유형을 갖다 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간태 의미상의 용법이에요. 의미상의 용법. 어떤 게 중간태로 쓰이느냐? 첫 번째는 성질, 속성을 표시하는 경우에 유리는 뭘 깬다가 아니고 유리를 우리가 깨는 것도 아니고 유리는 쉽게 깨어지는 성질 표시. 성질. This metal cuts easily. 이 금속은 쉽게 잘린다라는 속성. 이런 종류의 셔츠는 아이고 또 없네요. 내려가야죠. 이런 종류의 셔츠는 쉽게 세탁이 된다. 리넨은 쉽게 주름이 가지만 쉽게 다려지기도 한다. 이런 거죠. These potatoes, 이러한 감자들은 까기가 쉽지가 않다. These apples peel, ripe apples, 잘 익은 사과는 쉽게 까진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잘 안 익었을 때는 안 까져요. 단단해서. 백업 오렌지는 feel easily, feel도 쓰지 않고요. 쉽게 까진다. 네가 손가락을 그 열린 부분에 넣어서 껍질을 뒤로 팍 당기면 쉽게 까진다. 이게 뭐 쉽게 까짐을 당한다. 이걸 수동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오렌지의 어떤 성질, 속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동태 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성질을 묘사하는 경우로 중간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The pen my mother bought from 봄이 엄마가 나한테 사준 이 연필은 아주 스무스하게 써져. 얘가 쓰는 거지만 스무스하게 써져 그러는 거죠. Why do you like that pen so much? 왜 그 펜을 그렇게 좋아하냐? 할 때 It writes smoothly. 부드럽게 써지거든. 이것도 진행형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시대에 앞뒤로 퍼지는 거 적용해서 그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드럽게 써지거든.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렇겠죠. 다음 Your essays read well. 이거 보면 네 에세이는 읽으면 잘 쉽게 읽히네. 읽히기가 좋네. 이런 거죠. This liquor store, 미국의 liquor store라 그래요. 미국에서 비싼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을 파는 것은 liquor store에서만 파는 거예요. 아무나 구멍가게에서 리커를 못 팝니다. 마시기 좋네. 이런 거죠. Will the car start? 야, 그놈의 차 시동 걸리냐? 고집 안 부리고 시동 걸리냐? 의인화된 고집이라 그래요. 시동 걸리냐? 그랬지. No. will not start. 안 걸려. 의인화된 고집 이렇게 얘기해요. Books for student. 학생용 서적은 잘 나가, 잘 팔려 이런 거죠. The books are all sold out. 이건 수동태. 다 팔리고 지금 없는 상태야. 매진된 상태야. 이런 거죠. 그 다음 which item should we put on display 상태 디스플레이 해놔야 되냐 카운트에다가 어느 품목을 the MCM diet bar MGM이겠죠. 근데 탭스에서 문제 내면서 MCM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MCM 다이어트 바야. 초콜릿 바 하는 그 바예요. It sells well. 요즘 잘 팔려. 그런 거죠. Is sold. 팔린다. 이거 안 돼요. 성질,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면 중간 동사인 sell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재화된 성질, 의인화된 고집이라 그래요. Do you think this car will start? 야, 이 차 시동 걸리냐? 그런 거죠. 스타트. 의인화된 고집, 내재된 성질이 차의 내재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물의 내재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일 땐 또 will을 사용한다라고 또 이것도 알고 있어도 의인화된 고집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변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is starting은 안 되겠죠. 물론 예정도 아니고요. Is something the matter?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the safe won't. 금고가 열릴 생각을 안 해. 의인화된 고집이요. 열리려고 하네. 이놈 새끼들이. 금고 이 자식이 열리질 않네. 그래서 그걸 굳이 의인화된 고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want로 나타내는 거죠. The door won't shut. 문이 닫히질 않네. 우리 보통 때 이 shut은 닫다죠. shut the door 타동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동태가 아니고 want shut 쓴 거죠. 원래라면 창문을 닫다. 목적으로 쓸 것을 주어 자리가 오는 거예요.
목적으로 올 것이 주어 자리로 오는 건 수동태나 똑같은데 수동태는 be 플러스 pp고 이건 그냥 동사 쓰면 되는 거예요. 다치지 않네.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랬더니 뭐가 문제요? 그랬더니 The livid won't fray. 켜지질 않아? 이거 뭐 그런 거죠. 진행형으로 변화 상태를 표시하기도 해요. 빵은 지가 굽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빵이 어떻게 굽는 행위예요. 근데 케이크는 is baking. 빵이 구워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건 원래 목적어였던 거죠. 왜? 능동문에서 목적어예요. I'm baking a cake죠. 케이크가 굽고 있어. 이렇게 능동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is, ing, 현재 진행, be, pp죠. 아우. 진행 수동의 현재 진행. 케이크는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구워지고 있는 중이야. 이건 수동태죠. Something smells good. 냄새 좋은데 What's cooking? 뭐가 요리돼? 뭔 일이야?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What's cooking? 뭔 일이야? 뭐가 이거가? 이럴 때 What's cooking? 이 표현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요. 뭐 요리 중인데? 이런 거죠. What's cooking? 뭐가 요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되는 거예요. 목적어 될 만한 게 주어 자리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 빵. 목적어네. 케이크는 목적어인데, 케이크가 구워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내려가죠.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영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뭐 중간태라고 아직 배워보지도 못할 수도 있죠. 하나하나의 문장은 본 적은 있어도. I would whip up. 잽싸게 채찍질하듯 만들어내는 something special한 거. 우리 기념일을 위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요. 두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Do you wanna see the others? 오늘 the others 볼려? 그랬더니 Where is it? 이거 원래 이 플레이 하는 거죠. 원래는 틀어놓는 거잖아. 그게 근데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상용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태로 현재 공용되고 있는 것을 진행으로 표시한다. 그런 얘기죠. 진행형으로 변화 상태 동사라고 돼요. 네. 진행형은 쓰지만 수동은 아니고 뭐를 쓴다? 중간태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내려가 볼까요? The house is building. 이런 거는 그 집이 이거 걷는 건데 주어 자리하고 집이 건축되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다소 옛날 기가 있는 거야. 요즘은 우리식으로 그냥 The house is under construction. 건설 중이야.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이런 게 탭스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려워요. Didn't you try them on before you bought them? 사기 전에 왜 안 입어본 거야? 그랬더니 No. I did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서 가게가 was closed면 닫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닫혀서 못 입어봤다는 거 아니죠. 들어갔겠죠. 그런데 was closing, 닫히고 있는 거죠. 원래 가게는 closing의 목적어인데 주어 자리로 나온 거. 이런 게 중간태예요. 목적으로 나올 게 주어 자리로 나와 있는데 수동태가 아니다. 그러면 중간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게는 막 닫히고 있어서 상태가 변하는 거죠. 입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과 잘 연결이 되는 거죠. was closed는 상태 수동태로 was closed는 상태 수동태로 이미 이거 상태 수동태 아닌데 이거 오타네요. 그냥 닫힌 상태죠. 상태수죠. 이게 중간태가 아니고 이건 이미 닫혀 있다는 거죠. had closed가 이제 뭐 was closed로 됐으면 이거 뭐 상태 수동태로 이미 닫힌 상황이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닫히고 있어서 이렇게 돼야 못 입어보고 그냥 왔다 이런 거죠. 그냥 샀다 그런 얘기. 사기 전에 그랬으니까. 사기 전에 왜 안 입어본겨? 막 다치고 있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내려갑시다. 이것도 참 기네요. 그죠? 중간태가 선호되는 동사가 있어요. 상태 변화 동사라고도 했죠. 상태의 변화에 포커스를 두는 거. 은행은 오후 5시. 우리가 닫다 그러면 보통 은행을 닫다. 목적어 자리에 올 건데 주어 자리가 오면서 동사가 그냥 쓰이는 거예요. 5시에 닫는다.
상태가 다시 안 닫힌 상태에서 다시 상태로 딱 바뀌는 거죠. 미스터리와 긴장감을 조성하고자 할 때. We are sitting quietly at the 저녁 식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획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 문일? 문이 나 참 이거 또 못하네요. 문일은 안 됩니다. 문이 검색을 해도 안 나와 이런 게. 갑자기 문이 열렸다는 거죠. 4번에 문일 이 틀렸죠. 갑자기 열린 거죠.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 거죠. 갑자기 문이 열린 거죠. 그랬더니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After leaping from the airframe, 비행기에서 jumping, leaping, 뛴 거죠. He must free fall, 자유낙하, 10초 동안. 그리고서 파라슈트를, 낙하산을 여는 거죠. 이건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가 온 거죠. 그죠? 여기서는 타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once the shoots, 이게 이 파라슈트 줄여서 쓴 거죠. 낙하산이 열리자, 와우, 목적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히 무슨 자리에? shoot죠. 목적어 자리에 올 것인데 주어 자리에 오면서 같은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중간태인 거예요. 일단 낙하산이 펼쳐지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drastically slowed his descent. 그의 추락을, 하강을 급격하게 늦추고서 permits a safe landing. 그렇게 해서 뭘 가능하게 한다? 안전 착륙을 가능하게 한다. 이해되시죠? 목적어 자리에 올 것이 주어 자리에 오면서 수동태가 아니면 중간태다 이런 얘기죠. 또 주어가 깨지기 쉽거나 녹기 쉽거나 등수 불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낼 때 때도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독해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죠. 펜스에 매달린 채 뒀어요. 그랬더니 빨강 풍선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탁 터져버렸더니 변화의 발생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법칙에 따른 거. 연못의 얼음은 보통 때보다 더 일찍 녹았다 이런 거죠. 이게 녹힘을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음을 녹이다. 그거보다는 얼음이 녹다가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자동사로. 이런 것도 중간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것일 때 물가는 be increased, prices are increased 쓰지 말라는 거예요. Due to a variety of factors. 다양한 요소들 땜시 증가했다 그런 거죠. 물가가. 그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가하니까 상태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니까 prices are increased 쓰면 안 되죠. increase를 타동사로 본다면 prices는 원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처럼 놓고 BP를 안 쓰면 요거는 중간태라고 얘기한다. 상태 변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것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네들은 다양하게 쓸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이니까.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걸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거 사용을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하면. 어쨌거나 이런 걸 상태 수동태라고 하는데 잘 공부를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영작을 할 때도 또는 영어 회화에 와서 짧은 문장들을 배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간태 아셔야 되겠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중간태 성격 중간동사 그 다음에 내재된 성질 의인화된 고집 진행형으로 변화 상태 표시할 때가 있다 이런 거죠. 중간태가 선호되는 경우 상태 변화의 포커스 깨지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때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법칙에 따른 거일 때 얼음이 녹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인 거죠.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할 때 이런 것을 중간태를 사용한다는 거 얘기예요. 조금 여러분이 낯설어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봤더니 선생님 문법은 너무 어려워요. 짜증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단어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너무 안 배웠기 때문에. 응?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중요해. 제가 엄청나게 길게 써놨잖아. 중간태 딱 해놨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간태 모르면 이거 어떻게 증가되어진다. 아무 생각 없으면 틀리는 거죠. 중간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앞에 뭐 여기 요거 to be pp는 되는데 주격 관계사 이런 목적격 관계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준 거예요. 별표를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사와 부정사의 컴마 찍고 비지한 후치수식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뭐 분사의 비지한 후치수식인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